일상에 지쳤을 때 사람들은 산사로 갑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때, 절과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철을 단련하듯 어지러운 마음을 두드리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상과 차단된 깊은 산사는 명상에 빠져들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에게는 고요한 산사가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한 스님이 있습니다. 산사를 벗어나 도시 한복판으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84,000개의 법문만큼 다양한 구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석 스님. 하얀 연꽃 쿠무다에 이르기 위한 세상으로의 구도 기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티시에 전문 학교. 이곳에서 주석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작진 안부부터 챙기는 주석 스님은 이곳에서 2주째 베이커리와 파티시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학교. 거기서도 마스터반은 영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유명 호텔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더 공부하러 오는 심화 과정입니다. 전 세계 유명 파티시에를 배출한 곳. 그래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싶어하는 학교입니다. 이날은 수업을 마무리하는 날. 스님도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느라 더 정신이 없습니다. 마스터 과정을 통해 새로 탄생한 메뉴들이 한자리에 선을 보였는데요. 졸업시험을 겸한 종강 파티의 메뉴들은 그 자체가 작품이자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간단한 샐러드부터 브런치 요리까지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즐기면서 무사히 과정을 마친 것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데요. 한국 학생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끔씩은 있었는데 같이 수업 들을 때 스님은 처음이에요. 아, 여기 힘들어요, 수업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하루에 7시간씩 보통 수업하거든요. 실제로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랑 힘들어요. 일하는 만큼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단함도 고단함이지만 사실 스님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양 음식을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 육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로서 오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재료의 맛을 다 보지 못했고 가끔은 짐작만으로 요리를 완성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료와 스승의 레시피를 가늠해 보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감각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육식을 못 드시는데 하다못해 그 육수도 고기 베이스가 많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서 맛보기도 힘들죠. Alors j'étais très étonné de voir que justement les moines pouvaient participer à nos cours dans le sens où on fait quand même pas mal de viande avec les poissons et tout s'est très bien passé. 재료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스님은 주로 빵과 과자 같은 디저트 종류를 졸업 작품으로 내놨습니다. 프랑스 정통 베이커리는 다양하고 화려해서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물설고 낯선 프랑스. 크고 작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서 스님은 왜 서양 빵과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을까요?
조금 더 현대화된 트렌드에 좀 관심을 더 가지게 됐거든요. 조금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사찰이 조금은 현대화된 그런 장소로서 음식도 좀 뭔가 그 시대적인 트렌드가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그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양 과자, 빵 종류는 프랑스와 또 이탈리아가 본국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허리. 아프다는 말 절로 나와도 마음만은 가벼운 표정. 옛날에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 이렇게 작업장에서 함께 공부하고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난 2주간은 빵 만드는 법을 배운 만큼 귀중한 공부를 하고 깨달음도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동양의 수행자를 알고 있을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히나 더 놀랬던 거는 제가 항상 아침에 등교할 때, 수업 시작될 때 공주하면서 합장을 하면은 이분들이 합장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식문화를 배우는 거지만 이 서양의 문화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면서 굉장히 경외심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하냐면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자로서 합장을 해줬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같이 합장을 해서 하답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해준다라는 것. 그 배움을 들고 반가운 분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손수 만든 쿠키도 챙겼습니다. 스님을 마중 나온 분은 혜원 스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렸죠? 먼 길 오신다고. 아유, 스님. 스님, 제가 오늘 학교 졸업하면서 스님 드리려고 이거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여행. 이 만들어 오면서 예쁘게 포장이 안 됐어요. 아이고 마음으로. 혜원 스님은 스님 딸이 어떻게 더 길상사를 젊어지신 것 맡고 같으세요? 있는 더 젊어지실 주석 것 스님의 같아요. 모든 아이고 더. 딸이 길상사가 위치한 곳은 근교의 한 마을. 이곳엔 프랑스에서는 보기 드물게 보리수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네는 한국 스님들에게 이른바 절골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소유의 법정 스님은 한국 불교를 유럽에 알리기 위해 사찰불사를 하기로 했고 둥지를 튼 곳이 이곳 파리의 절골이었는데요. 1993년 처음 문을 연 후 25년간 한 자리를 지키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포교 활동을 한 혜원 스님은 불교를 통한 대중 소통 경험이 다양한데요. 지금 스님 파리 계신 지가 12년 올해로 정도 12년이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학부부터 다 문화 포교에 주력하는 주석 스님은 2년 만에 만난 혜원 스님에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역할을 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특정 종교가 이렇게 뭐 포교를 한다거나 이런 걸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단지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참 많아요. 제가 네. 이렇게 주변의 이웃분들하고도 네. 교류해보고 하니까. 네. 사람들 유럽인들과 각 다양하잖아요, 인종이. 그런 분들이 한국의 어떤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일순간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일순간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게 세계 일화라는 말이 딱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세계 그래서 일화라는 저는 제가 뭐 다 어떤 뭐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한순간 딱 한국과 한국 불교를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수 있고 예. 찾아보다 보면 찾아오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속세와 단절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 살며 깨달음을 얻겠다 다짐했지만 그 깨달음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지 주석 스님은 묵직한 고민에 빠집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한국 불교는 어디쯤에 서 있고 대중들에게 어떤 답을 해야 할까? 어쩌면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옛 것을 지키면서 옛 문화를 잘 지켜오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 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옛 것을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 조직과 집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들어요. 늦가을 햇살을 다시 내뿜으며 반짝이는 아름다운 해변.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답하는 불교라는 그 화두는 이곳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도심이가 어우러진 곳에 주석 스님의 도량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비구니 스님의 도량답게 알록달록 정갈하게 꾸며진 법당은 불교를 공부하고 마음을 닦으려는 사람들에게 제법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운사를 더 유명하게 만든 건 법당 한켠에 자리한 주방 덕분. 이곳에서 스님은 케이크와 과자 같은 디저트를 만들고 레시피를 연구합니다. 스님 하면 사찰 음식이 떠오르지만 주석 스님의 주방에는 가마솥 대신 오븐이 설치됐고 나물 반찬 대신 마카롱 반죽을 하는데요. 지금 한 횟수로 한 5년 차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항상 새롭죠. 항상 새롭고 이거만 만들고 살 수 있으면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 또한 방편이니까요. 드디어 빵과 과자가 익어가는 시간. 달콤한 과자 굽는 냄새가 법당의 향내와 어우러져 여느 사찰과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빵 굽는 모습만 본다면 이곳이 사찰인지 알아채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불자들을 위한 강연을 하는 동안 주석 스님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 디저트 마카롱은 스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메뉴. 똑같은 레시피와 재료를 써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손길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음 들여다보기. 그리고 겸손해지기. 겸허해지기. 사실 제가 수행의 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전법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만들면서 3-4시간이 정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약간 상을 내려고 하는 마음,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마음, 뛰어오르는 마음을 이걸 만들면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제가 좀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지는 거, 하심하는 것을 사실 마카롱 만들면서 배워요. 대운사 1층에는 카페 쿠무다가 자리해 있습니다. 쿠무다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하얀 연꽃이라는 뜻으로 스님의 또 다른 수행 공간입니다. 불교 신자는 물론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인데요. 스님이 만드는 빵과 과자를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곳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정통 디저트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름이 나면서 카페 쿠무다는 송정해수욕장의 이른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요. 쿠무다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불교를 찾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스님은 믿고 있습니다. 수행에 철저하신 스님,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스님, 포교와 전법에 최선을 다하시는 스님, 또 학문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스님, 다양한 부처님 말씀의 그 묘미처럼 방편과 비유가 필요하듯이 스님들의 역할도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나 저는 종교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마음은 기계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역할,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의 역할이 시대에 화답하지 못하고 사회적 역할을 그리고 끌어주는 정신적 감화를 줄 수 없는, 할 수 없다면 저는 가끔씩 10년 후에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어둠이 내려앉으면 카페 쿠무다는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날은 물리학 강의실로 변신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 책임자 롭 켈솝 씨의 강연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접했던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주비행 책임자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 시민들의 관심이 더 뜨거웠는데요. 이렇게 우주비행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 또 무용 공연까지. 쿠무다는 고정 팬까지 거느린 복합 문화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석 스님 통해서 초대도 받았고 여기 오시는 또 지인이 있으셔서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종종 오시나요? 네, 쿠무다에서 음악회 하는 것도 참석하고 있고요. 또 강의도 있어서 강의도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같이 접목돼 있고 도심 속에 있는 위치 이런 걸 보고 되게 새롭고 요즘 시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또 이런 예민한 시기인 애들한테 이런 공연이라든지 또는 지식에 관련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 또 제가 이런 기회를 알고 이런 장소를 알다 보니까 애를 데리고 오고 싶고 또 와서 또 항상 유익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좋은 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이게 학생들한테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젊은이들이 탈종교와 또 때로는 어떤 기독교 문화나 서양 문화를 너무나 좀 숭배하는 현상도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종교도 자연적으로 기독교 문화라든지 캐톨릭 문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그냥 불교는 고리타분하고 불교는 오래되었고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다니는 종교다라는 개념이 박혀버린다면 그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불교는 어떤 모습일까? 불교 전통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에게도 통하는 불교. 그 해답을 찾으러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독일의 뮌헨 공항. 소프라노 전지영 씨가 스님을 맞아주었는데요. 전지영 씨는 20년 넘게 유럽을 무대로 활동한 오페라 가수. 마술피리 밤의 여왕 아리아만 500회 이상 불렀고 포스트 조숨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몇 해 전 쿠무다 음악회 전지영 씨를 초대하면서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우연하게
그 다른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스님하고 인연이 처음에 닿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스님과 종교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그거가 굉장히 많이 깨지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언니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좀 기대고 싶은 사람으로 그동안 이렇게 변해져 왔고요. 그리고 또 마침 제가 뮌헨에 있는 동안 파리에 빵 공부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지영 씨는 유럽 활동 당시 뮌헨에 거주했습니다. 일일 가이드로서 스님과 함께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뮌헨 시청 앞 광장. 뮌헨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중심지인 뮌헨은 독일의 첨단 산업과 문화가 집약된 곳입니다. 시청은 그런 뮌헨을 상징하는 공간인데요. 예, 이거는 전쟁 때 75%까지 뮌헨 다 쓰러졌다가 다시 재건한 거예요, 똑같이. 이제 나오네요. 예. 매일 낮 12시와 오후 5시 2번 이곳 시청 광장 탑에 종이 울리고 인형들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뮌헨의 역사가 담겨있는 짧은 인형극은 시민과 관광객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데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유럽 문화는 거의 광장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네. 모든 그렇죠.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일반 중생들 공론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인사해주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집단으로 yes or no 하고 그리고 뭐 처단할 건 다 처단하고 논의하고. 정리하고 논의하고. 맞아. 어쩌면은 여기서 광장 문화에서 생과 사가 나눠주는 맞아요. 우리 그런 영화나 네, 맞아요. 역사책 속에서 예. 만났잖아요. 맞아요. 유럽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기원한 만큼 공공장소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던 광장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장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파생시키는 통로가 되어 왔는데요. 광장 문화와 불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다시 나선 길. 더 넓은 광장엔 세계 각국에서 온 연주자들이 모여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스님도 잠시 한가로움에 젖어보는데요. 러시아 가수에서 마림바 연주까지 연주곡도 참 다양합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에게 공평한 감동을 주는 연주는 그 자체가 행복과 평화. 마음이 열려야 행복도 해탈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장면이 그냥 하나의 영화 속에 나온 장면이에요. 맑은 공기, 하늘, 또 여기 장소, 또 함께 음악을 듣는 분들, 연주가들. 어쩌면은 우리가 극락과 천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바로 극락과 천당이 아닐까. 함께 하신 분들 모두가. 행복이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거는 진짜.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또 느껴지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라도 여유를 찾아서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네. 어쩌면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 없는. 마음속으로부터 행복을 느낀다면 그곳이 곧 극락이자 천당. 어쩌면 이 단순한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카롱을 만들고 음악회를 여는 스님이 된 것일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찰에서 수행을 하고 대학에서 학문으로서의 불교 철학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구도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독일의 도심과 광장에서 한 번 더 느낍니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요즘 시대에 종교가 할 일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완전 초고속. 인터넷도 초고속이죠. 뭐든 다 빠르죠. 빠른 것만큼 뼈대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안에 채워야 될 내실은 문화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또 내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단단하게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물질적인 에너지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문화를 권유하고 책을 많이 볼 것을 권유하고 거기에 종교와 함께 간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독일 시민들에게 교회는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유학생이나 교포는 더 그렇습니다. 전지영 씨 역시 마찬가지. 위넨에서 매주 교회에 나갔고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요. 전지영 씨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녀의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하는 스님. 이 순간만큼은 종교의 경계가 지워집니다. 사실 이날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간단한 설법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준비해간 불교 강의 말고 의외의 질문들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 독일 생활 하시면서도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고충들을 아마 독일에서 지금 뭐 30년, 40년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였나요? 유학생활 중에 외로움. 외로움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외로움이지 않나요? 외로움 맞나요? 외로움이란 말에 네. 본물 터지듯 고민이 쏟아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로울 때, 예, 뭐 그런 경우가 가장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냥 무덤덤해지기. 그러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편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제 전공은 스포츠 쪽이다 보니까 운동하고 땀을 때론 사람들은 이런 공감과 소통에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대처법이라든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은 낫더라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이 마음에 참선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행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대중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공허해지기도 할 텐데요. 그 힘든 시간을 가장 기본적인 수행자의 기본 자세인 기도와 수행으로 채우면서요. 이렇게 종교를 떠나 중생에 가까이 가는 게 수행자의 역할이라고 스님은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 외로운 존재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져 오더라고요. 불교 카톨릭이라는 그 이름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종교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막 종교적인 거를 불교적인 부분을 강조하진 않았을 거예요.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이겠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전달해 주는 우리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일단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소리
우리들은 나름대로의 깨달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각자의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가 할 일이 아닐까요? 힐링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감동도 받고 마음의 힐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하시는데 어르신이 뭐 답담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되게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전혀 부담감이라든가 다른 종교기의 거부감이라든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Ich verstehe leider nicht die koreanische Sprache, aber ich fand den Tonfall und das, was die Mönchin erzählt hat, also der Jungche hat mir teilweise was übersetzt, das fand ich sehr schön. Ja, toll, wenn man es genau übersetzt hätte, aber die hat eine ganz tolle Ausstrahlung. 교회를 나와 나란히 산책길에 나선 두 사람. 가톨릭을 믿는 전지영 씨와 불교 수행자인 스님이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종교가 옳다는 믿음보다 각자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길들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이것만 고집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사실 짧은 인생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교도 음악이 있고 그 전통이 있고 사실은 우리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깊잖아요. 그래서 문화는 어떤 식으로라도 전파돼야 되고 그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즐겁게 노래할 수 있었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사찰도 의미 있지만 불교가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다양한 깨달음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주석 스님. 이제는 대중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민hen을 뒤로합니다. 독일의 광장이 여유로웠다면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더욱 다채롭습니다. 거리의 악사와 화가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몽마르트는 이런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몽마르트 거리를 빠져나온 언덕 위에는 유서 깊은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몽마르트는 이 사크레퀘르 성당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인데요. 유명세를 떨치는 관광지와 가까이 있는 데다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국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 1876년에 짓기 시작했는데요. 우뚝 솟은 비잔틴 돔 양식은 이제 몽마르트의 상징이 됐습니다. 관광객이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파리 시민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형식과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보다 성당에 들어오는 자체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파리 시민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엄숙한 다른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에 이 순간만큼은 두 분도 평범한 관광객이 됐는데요. 그렇게 성당을 둘러보는 사이 자연스럽게 종교의 역할, 그리고 한국 불교 문화를 떠올립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불교 역사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그 조선 500년 동안 그것들이 다 산소를 그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뭐 신라 불교, 고려 불교는 정말 아름답게 화려하게 꽃피워온 게 사실이고 한국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하나의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2조 500년 억불 정책에 의해서 유생들에 의해서 육아에 의해서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교와 종교 간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뭐 저와 선생님과 이렇게 활동을 함께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현대에 맞는 한국 불교의 문화를 다시 정말 너무 찬란한 그런 문화를 꽃피웠잖아요. 불교의 사상으로서 그것을 현대 언어로서 다시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사실상 대표해온 불교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불교가 산에만 머물지 않고 불교를 세상에 알릴 다양한 방법이 시도돼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종교의 벽이 별로 없어요. 종교의 틀이 별로 없고 이 종교가 내가 신앙하는 종교가 소중한 만큼 상대의 종교도 굉장히 존중해주는 스님을 수행자를 보고는 굉장히 반가워해요. 저도 짧은 불어고 짧은 영어지만은 질문을 해요. 한국에 코리안 부디스트냐고 그렇다고 하면은 불교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 해봤다고 또 메디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유럽의 광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느꼈지만 때로는 아시아에서 온 불교 수행자에 대한 호기심,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불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스님이 직접 대중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파리의 심장이라 불리는 세느강과 에펠탑이 파리의 정취를 자아냅니다. 낭만 가득한 강변은 젊음이 넘치고 주변 유명 관광지는 사람들로 넘치는데요. 한가하면서도 분주한 파리 유명 관광지 한복판에서 주석 스님은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명상 버스킹. 전지영 씨와 합심해서 거리 공연 형식의 명상 공연을 보여줄 참인데요. 벌써 오셔서 연습하고 계신 거예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셨어요. 와, 오늘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너무 멋지고. 대형 오페라 무대에 서던 프리마돈나가 오늘은 공원 한켠에서 버스킹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더 강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and I want to sing the first song as an opera, Quando Menbo from the Musette, La Bohème, Puccini. 유럽에서 오래 활동했던 오페라 가수답게 작은 무대에도 아랑곳 않고 능숙하게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넓은 공원을 꽉 채우는 그녀의 노랫소리가 시민들을 하나 둘 불러 모으는데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주석 스님이 명상 시범을 이어갑니다. First step, sit down comfortably. 흔히 명상을 자기 내면으로 집중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이 과정을 관객들에게, 그것도 서양인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Second step. Close your eyes. 마음이 통했는지 동작을 따라하는 관객이 보입니다. Third step. Your mind slow, slow, relax. 나는 나의 마음으로 고통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주변 공기마저도 숨을 죽이는 분위기. Who am 파리 시민들은 그렇게 한국 불교의 수행법인 명상을 알아갑니다. 주석 스님이 파리 한복판에서 명상 시범을 보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I'm from Cape Verde, and the Buddhism in Cape Verde, it's just few people know about because we became from a Christian history, and I'm very interested because I'm it's like I have some identify with the Buddhism, and she has some peace around her. It's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단 한 명에게라도 그 메시지가 전해졌다면 스님의 명상 버스킹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불교의 미래, 세상과 소통하는 불교를 고민하며 파리에서 명상 버스킹을 선보인 주석 스님. 쿠무다로 가기 위한 구도 기행길의 첫 걸음을 이제 막 내딛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아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거기에 있던 아랍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깊이 빠져드는가를 저는 봤거든요. 그 단 한 명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커넥션해서 감동을 주는 거에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통이잖아요. 굉장히 잘 소통된 사람을 보면서 저도 같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게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무브먼트, 이런 일을 조차도 안 한다면 얼마나 많이 피폐해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가 어떤 결과를 낳고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떠나서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용기요? 그 인생은 매 순간마다 챌린징 아니에요? 트라이하고 용기 내고 트라이하고 뭐 결과가 어떻든지 한번 해보는 거.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잖아. 사람들의 행복이고 우리가 불교에 추구하는 최상승의 행복이잖아. 최상승의 행복은 완전한 깨달음이잖아. 그거를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방편이 필요하겠죠. 84,000의 법문이 필요하고 84,000의 방편이 필요하다는 거. 한국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 주석 스님은 다시 파리 지역 셰프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수업의 주제는 정통 사찰 음식.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시연해 볼 것은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이 비빔밥, 특히나 한국 사찰에서
쓰지 않는 5가지 오신채라는 거, 마늘파, 양파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육류가 들어가지 않는 청정한 채소와 야채만 가지고 스님의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강의실에 울립니다. 한국의 전통 비빔밥. 그 중에서도 사찰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셰프들의 흥미를 끌었는데요. 총 몇 가지죠? 5가지죠? 5가지 색깔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비빔밥은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 프랑스 셰프들에게 더 익숙하지 않겠지만 열심히 스님의 시범을 쫓아갑니다. 주석 스님이 익숙하게 마카롱을 만들듯 앞으로 프랑스 셰프들이 비빔밥을 쉽게 내어놓은 날이 올 수 있길 주석 스님은 바라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종교가 스며들고 녹아드는 이 순간. 다른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 비빔밥처럼 불교가 다가가는 기회도 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바루 공양이라고 해요. 한국의 사원에서 스님들께서 공양을 드시는 것을 바루 공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한국 사찰에서는 스님들께서 이 지금 모습 그대로 공양을 드시고 계십니다. 한국 수행자들의 바루 공양을 지구 반대편 프랑스 셰프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불교와 불교 문화는 이렇게 한 걸음씩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합장해 주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으로 받기가 부끄럽다. 만든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알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을 삼겠습니다. 냠냠냠냠. 이렇게 이제 공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양 끝. 오늘도 경계를 허물고 구분을 지우기 위해 빵과 과자를 굽습니다. 그것이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는 길, 하얀 연꽃, 구무다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는 구도기행을 지금 다시 떠납니다.